여기 어디 어디죠? 7장의 10절이요. 7장의 10절. 아, 어, 여기 읽기 전에 여기 네. 여기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하늘에서 보기에 이건 짐작인데 그래요? 뭐 누가 그렇지 못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서 많이 보고 배우라고 예. 그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와서 보라고 예. 공항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깨끗하게. 예, 그렇죠. 뭐 여행객들이 많이 공항이 첫 인상이니까 그 국가에 대한 예,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돈은 좀 썼지만은 돈 많이 벌잖아요. 예, 예, 그 이상의 효과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로마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시민들한테서 걷었는가 이게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데 여기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이 많죠. 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데려다가 예. 써먹었으니까. 근데 길게 봐서 예수님이 땅에 올 거라고 지구에 올 거라고 결정을 내린 게 누구냐 그 아담과 이브가 실수하는 바람에 아 여기에 가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오기로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 기원전 2000년 전에 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위해서 아마 보론다대학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준비가요. 음, 음? 저기 교통. 교통이에요. 예. 길이 발달돼 있지 않으면 음, 예수님의 말씀이 후세에 전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써먹은 거예요. 하늘에서 예. 내가 보기에는 하늘에서 요 나라 사람들이 제일 가능성이 있겠다. 지중해를 정복해서 도로를 지어놔야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이 여행을 하고서 하늘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제일 안 맞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로마 사람들이 길을 닦아놓은 게 한 5만 6천 마일, 5만 6천 마일인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도로 사업을 벌여가지고 US 하이웨이가 한 4만 3천 마일 된다고 해요. 4만 3천 마일? 예, 이거보다 크긴데요. 더 긴데 물론 10년 안에 이렇게 도로를 만든 게 아니고 30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도로를 지었어요. 근데 로마가 제일 처음에 지은 도로가 비아 아피아.
비아 아피아인데 그게 로마에서 타렌툼까지예요. 예, 그 사람들이 도로를 닦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도를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마 도시 안에 있는 그 로만 포럼 안에 있는 광장이에요. 그리고 비아 아피아라는 도로가 기원전 312년에 만들었어요. 이 비아 아피아가 로마에서 시작해가지고 타렌툼까지 가요. 예수님이 타렌툼까지 가는 기록이 여기 어디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은 도로가 이게 얼마나 잘 지었는지 한번 보세요. 요게 화강암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여기 화강암이 움푹 파였어요. 왜 그러냐? 옥스카트, 황소가 끄는 마차가 아니지 우차겠지. 우차가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 바퀴들이 바위에 박혀가지고 구멍을 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돌이 깨진 게 여기 바퀴 자국이 보이죠. 이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게 로마 근처에 비아 오스텐시아 되게 튼튼하게 지었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이게 대리석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좀 그 암질이 좀 무르니까 가공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예, 이게 화강암을 어떻게 저렇게 네. 대리석 같은 걸로 하면 근데 이제 뭐 금방 깨지겠죠. 근데 예, 화강암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한 2000년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예, 건데 그래요. 예, 화강암을 그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그 가공을 했을까?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거 예. 실제로 계획을 하고 돈을 조달하고 이런 거는 로마 사람들이 했지만 실 정부가 로마 정부가 로마 했겠지. 정부가 했지만 돈 지불해야 되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 화강암을 움직이고 돌을 깎고 이렇게 하는 거는 노예들이 했다 그래요. 그럼 싸게 일단 인건비는 안 들어가겠네요. 적게 들겠지.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노래 들으니까. 밥 먹여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하강은 보세요. 이거는 네. 살디니아하고 작은 섬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화강암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많은 돌을 움직이고 채석장에 가서 네. 돌을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네. 옮겨가지고 오고 이거를 이제 노예들이 아마 했겠죠. 네. 우리가 공항길을 열어놓는 게 바로 로마가 길을 닦는 거와 같더군요. I think so. 근데 굳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돌길을 만들어야 되나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흙길이잖아요. 예, 근데 그래요. 흙길이 뭐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딱히 근데 이거 무너지거나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흙길은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아스팔트 까기 전엔 전부 다 흙길이잖아요. 예, 그렇죠. 일반 토사로 해놓으면은, 그거는 그 차량이나 이런 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예, 라스푸티차가 일어나가지고 막 전차도 다 빠지고 이래가지고 예,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뭐 그것같이 이렇게 진흙탕 예, 길은 예. 아니지만은 일반 흙길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니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비가 많이 그래갖고 우리가 군인들이 일반 흙길은 전방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마사토라고 그건 이제 돌 조각이죠. 아주 그 아, 예, 돌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무른 돌. 이건 돌 조각 마사토라 그러죠. 이거는 그 물이 딱 하면은 다 밑에 이제 밑으로 다 배수가 잘 돼요. 그런 마사토를 갖다가 비만 오면은 저희가 가서 깔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차량이나 이런 게 다니다 보면은 많이 유실이 되잖아요. 비가 오고 이러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주기적으로 깔아줘야 돼요. 그게 저희는 이제 군인들이니까 예. 가서 했지만은 뭐 흙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그 뭐 보수하겠어요, 잘. 예. 예. 길을 만들어 놓으면 탱크가 못 가요. 다 그렇죠. 못 가죠. 예, 2차 대전 때 그 41년인가 음. 그 독일 군들이 300만 명이나 저희 탱크를 동원해 가지고 모스크바, 그다음에 세인트 피터스버그, 예. 그다음에 스탈린 세 도시를 진격해 가는데 10월 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탱크가 이 진흙에 전부 빠져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며칠 만에 이거를 음, 정복하리라 생각하고 여러 옷을 저 독일 군인이 여러 옷을 여름 양말 뭐 이런 입고 거 갔단 말이에요. 구두 신고 갔다가 덜덜덜덜 아, 겨울을 만났군요. 겨울 만나서 탱크는 다 진흙에 빠지고 거기서 그냥 네. 갇혀버렸네. 그래서 근데 로마 사람들은 반란이 생기면은 빨리 보내야 돼요. 빨리 군대를 아, 보내서 속도가 이런 한 달을 내 시간이 가서 지나버려요. 일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몇 달 동안 놔두면은 그렇게 하고도 뭐 스파르타커스 반란 때문에 한참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길을 안 닦아 놓으면은 네. 예수님의 말씀이 뭐 옛날에 조로아스터가 뭐 이렇게 말했다 음. 뭐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지만 길을 안 닦아 놓으니까 그 전도자들이 어디 다닐 수가 없잖아요. 진흙 이런 데서. 예. 예. 퍼지는데 한계가 퍼지는데 있겠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미스테이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길을 빨리 잘 닦을까? 빨리 닦으려면 상당한 노예 노동도 필요할 테고, 군대가 그것보다 노예들은 숫자가 많지만 엔지니어는 숫자가 얼마 없어요. 근데 로마 군인이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길을 전부, 아, 길을 만드는 거를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을 써먹어야 되니까, 길을 빨리 닦아야 되니까, 음, 이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만들도록 코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음. 길을 이게 누가 뭐 들어오셨네. 예. 현대에 들어와서도 예. 경제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가장 기본이 이제 도로를 먼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좀 무리했지만은 박 예, 대통령이 그래도 저 경부고속도로를 예, 그래요. 놨기 때문에 이제 그 물류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지금 인도 같은 나라가 특히나 이게 이제 그 상당히 그 뭐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그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이런 도로나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인도 예. 중국보다 안 돼 그래서 있어요? 중국은 잘 돼 있죠, 지금. 중국은 잘 아, 돼 있는데 인도는 이게 언어도 언어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그 사회 기반 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아,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물건을 만들어도 이게 어디로 저 싣고 나르고 뭐 이렇게 제때 납기도 맞추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개발하든 뭘 하든 기본이 도로를 먼저 딱 그렇죠. 먼저 내놓고 이게 해야 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양반이 그래도 도로를 제대로 넓게 예,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불평을 예, 막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여러 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진을 찾지 못해서 못 보여줬는데 오늘 찾았어요. 이게 코린토가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독수리의 발가락 세 개 이렇게 돼 있는 밑에 것처럼 이렇게 사우스에 핥히는 모습으로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그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의 목에 있는 도시가 코린토스예요. 고린도 코린토스. 전서 후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고린토인데 거기가 뱃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한쪽에서 그 목처럼 돼 있는데 그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가는데 한 십몇 킬로, about 4 miles밖에 안 된대요. 아, 예, 10km가 채 안 되네. 네. 여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빙 돌아서 바다로 가면은 배가 그 물이 울돌목처럼 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어떤 풍랑 때문에 파손되는 배들이 많대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배를 육지로 끌고 네. 그 목을 이 4마일 정도 되는 데를 이렇게 끌고 간대요. 네. 이게 남아있는 흔적의 디올 코스라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어, 배를 지고 가도록 네. 큰 배는 물론 아, 안 되겠지. 그러니까 네. 몇십 명이 음, 장정이겠죠. 네. 장정이 왼쪽 저기 막대기를 지고 배를 올려놓고 뭐 몇십 명이서 배를 영차 끌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갔던 것 같은데. 여기 나는 갈 아, 기억이 없어요. 그때 이거는 어떤 곳에 갔는데 배를 밑에 어, 굴리는 나무 어, 밑에 놓고 배를 밀어가지고 그쪽을 지나갔다 그러는데. 새로 운하를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가보긴 했죠. 예, 고린토스에. 하긴 해도 여기 있네. 이스트모스 카넬. 여기 이게 네로 시대에 이거를 운하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돈이 떨어져 가지고 네. 네로가 네. 짓다가 시작만 해놓고 못 지었다가 19세기에 와서 이 운하를 지었다고 해요. 옆에를 이게 다 깎아낸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돌을 깎아낸 거예요. 이야, 참 엄청나네요, 저. 배를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봤는데 네. 저 돌을 어떻게 다 깎아냈을까, 저. 아, 요- 어마어마하네. 이거 최근에 만들었죠? 19세기에 최근에 19세기. 네. 완성했다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72편.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요거 도문단씩 읽어주세요. 이거는 좀 치안. 2. 특허권 사용료. 연방정부는 10개 지역 실험실에서 발명과 새로운 창작품을 권장하며 온갖 종류의 천재, 예술가, 작가, 과학자들을 원조하고 그들의 특허를 보호한다. 그 대신에 정부는 기계, 책, 예술작품, 식물 또는 동물에 관계되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러한 발명과 창작품으로부터 생긴 이익의 절반을 가진다. 3. 상속세. 연방 정부는 재산의 크기와 기타 조건에 따라서 1%에서 50%까지 누진되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예, 여기 세금을 어떻게 객출했는가? 객출이라고 그러나? 그래요? 예, 각출? 그, 그거를 보여주는데, 로마 사람들이 세금이 수입세, 여기 수입세, 다른 도시에서 이게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고 각 도시마다 이렇게 물건 이상한 거 들고 들어오면 값을 매겨서 5%를 물어요. 그거를 비체, 비진다가 라틴어로 스물이라는 소리고, 비체시마 하면은, 분수가 되죠. 10분의 1, 20분의 1이에요. 5%.
수입세가 5%를 물었고, 그러니까 마태 같은 사람이 각 도시마다 그 성문에서 사람들 뭐 세를 들고 들어오는 걷어가. 거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게 5%고, 그 다음에 상속세가 또 5%예요. 상속세? 예, 재산을 누가 세금을 걷긴 걷어야 되는데 이 길을 닦고 뭐 길뿐만이 아니고 에퀴덕트가 있죠. 에퀴다. 에퀴덕트가 수도교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해서 물을 근처에 있는 호수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수도관을 연결해요. 돌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로마 사람들한테 공급하는데 그, 음, 그 물이 지금은 수도교가 아니고 이제 파이프를 전부 연결했겠죠. 그러나 그 물 소스는 여전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처에 있는 강에서 물을 대갖고 오는데 여름에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시면은 길거리에서 목마르다고 뭐 비싼 물이나 콜라 이런 거 마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한 20년 전에 10년 전인가 4 내지 5 유로를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 그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마시라고. 그거 마시면 그 물 맛이 로마 물 맛이 그렇게 좋아요. 수온이 깨끗하고. 네. 예. 그게 2000년 전에 마련해놓은 게 지금 그 쓴다고 하니. 근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물론 에크덕트는 사용하지 않아. 이제는 그래요? 구리 에퀴덕트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쓰니까 모양은 있죠. 모양은 닫힌 거. 있는데 그 이제 뭐 사람들이 뭐 허물고 뭐 돌을 빼다 쓰고 각자 자기 집 짓는다고 돌 빼다 쓰고 그래서 정말로. 예,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지는 않은데 전 물은 좋은 물이죠. 좋은 물이에요. 예. 그다음에 여기 특허권은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르죠. 여기 미국이나 한국에는 누가 뭘 발명하면 특허권을 출원해서 허락을 맡으면 17년 동안 이익을 독점해서 쓰고 17년이 지나면은 특허권이 없어져요. 그러면 아무나 다 그 특허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요런 방법으로 내가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17년 동안 특허권을 가지게 되고 17년이 지나면은 아무나 다 그 방법을 이용해서 아무나 다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 특허를 줌으로써 인류의 생활을 하라고 인커리지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혼자 다 먹지 말고 17년 지나면 나눠 가지라. 보통 사람들이 다 카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특허권을 누구한테 주면은 이게 아마 forever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익을 절반을 가지고 절반은 국가가 먹어치우는 거예요. 돌을 뭐 닦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썼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4. 군사 장비, 육군 및 해군 장비를 상업 및 오락 용도로 빌려주므로 상당한 금액을 번다. 5. 자연자원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연방의 주 헌장에 지정된 특별한 목적으로 전부 요구되지 않을 때 나머지는 국가의 금고로 넘겨진다. 여기 군사 장비 이용하는 거는 뭐 응. 지구상에 없고 안 빌려주죠. 그렇죠. 어, 빌려주려면 또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연 자원이라는 거는 땅에서 뭐를 파내고 뭐 오일 네. 같은 거. 네. 여기서 내는 자원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시킨다고. 자연자원은 네. 계속 읽어주세요. 국가방어회의가 평가한 전쟁 기금을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예산은 입법을 담당하는 상원에서 시작되고 하원의 동의를 얻고 최고 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마지막에 100명으로 이루어진 연방예산위원회가 이를 유효하게 만든다. 이 위원회의 회원들은 주지사의 지명을 받고 24년 동안 근무하도록 주의회가 선출하며 4분의 1을 6년마다 선출한다. 6년마다 이 기관은 4분의 3 투표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선택하고 이렇게 그는 연방 재무부의 지도자이자 통제자가 된다.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8. 특별학부 5살부터 18살까지 이어지는 기본 의무교육 프로그램에 보태서 특별학교들이 다음과 같이 유지된다. 1. 정치학교 이 학교들은 국가, 지역, 주, 이 세 등급으로 되어 있다. 국가의 공직은 네 부문으로 분류된다. 공직의 첫째 부문은 주로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데 이 집단의 관리들은 모두 지역의 정치학교와 국가정치학교를 졸업한 자라야 된다. 개인들은 10개의 정치학교 중 어디든 졸업하고 나서 둘째 부문에서 정치적 직책이나 선거를 통한 직책이나 임명된 직책을 받아들여도 좋다. 그들이 맡는 임무는 지역 행정과 주 정부에 있는 직책에 관계된다. 제3부문은 주 정부의 직책이며 그러한 관리들은 오직 주의 정치학위를 소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이자 마지막 부분의 관리들은 정치학위를 소지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고 그러한 직책은 모두 지명된다. 이런 직책은 작은 조수자리, 비서직, 기술 직책이며 정부의 행정 자격에서 활동하는 학식 있는 여러 직종이 그 일을 수행한다. 이런 정치학교가 있나요? 정치학과가 있죠. 미국이나 한국에는 정치나 행정을 보려면은 한국에는 무슨 몇 급 공무원 시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1급이 높은 거예요. 9급이 높은 거예요. 1급이. 당연히 1급이 높죠. 예. 예. 9급으로부터,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야 9급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1급이 되면은 이제 끝이죠. 그 뒤로부터 이제 정무직이라 그래가지고, 음, 그렇게 되죠. 음, 지난번에 대통령 하신 분, 트럼프는 공급을 받으면 전부 전부 다시 도네이트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예, 그분한테 대학에 뭐 공급해봤자 껌값이겠죠, 그게. 껌값이지. 예. 다른 대통령들은 사재산을 늘렸던 것 같아요. 내놓기보다.
그런 힐러리 사람들이 클린턴, 있겠지. 클린턴 이런 사람들. 아니, 미국의 대통령들은 보면은 그 대통령 하고 나서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분들은 뭐 어디 행사에 참여하거나 뭐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받더라고요. 스피치. 예, 예, 뭐 그런 거, 예, 뭐 얼굴 내밀고 뭐 가서 한마디 해주고 하면은 그 받는 봉급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 정말. 예, 그래서 그 현직에 있을 때 받는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예. 그 돈, 그런 돈을 밀리언 단위로 막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론 이제 머스크, 통일교에서도 예, 지금 일본의 아베가 음, 그 암살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통일교 행사에 그 일본의 아베가 이제 총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뭐 찬조 출연해가지고 뭐 연설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의심을 받아갖고 이렇게 살해를 당했잖아요. 거기에 통일교에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 나와서 있더라고요. 통일교 행사에. 그 뭐 다 돈 주고 동원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겠죠. 예,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일본의 최고 지도자면은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한국은 대통령 하고 나면 오히려 불행. 한국은 대통령하고 나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 예, 정말 예, 감옥에 가서 있든가 아니면 저 시골에 가갖고 그냥 조용히 지내든가. 예. 예. 참 이건 또 저희 나라가 좀 이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예, 좀 명예롭게 퇴직을 해서 그 후에도 뭐 미국이나 일본의 뭐 지도자들 같이 이렇게 좀 활발하게 얼마나 많은 경륜이 쌓였어요. 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음, 각 분야의 원로들이 필요한데 한국은 원로다운 원로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음, 조금 많은 좀 문제점인.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원로들이 정말 역할을 그렇죠.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음, 일론 머스크는 공급이 아, 안 받는다 그러면 이상하고 그러니까 일부를 음. 일부를 받는데요. 근데 일본. 뭐 일부를 받는다 그러는지 하여튼 공급을 주면은 그걸 캐시를 하는데요. 아, 어, 너무 적었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공급을 줘야 되니까 예. 자기네 법을 지켜야 되니까 공급을 주는데 그 주는 체크를 캐시를 안 한대요. 그냥 찢어버린다는 거지. 아. 예.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오케이. 한국은 대통령 하고 나면 퍼스트 레이디가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 대접이 좀 심한 것 한국 같아요. 남자들이 좀 쪼잔한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여자를 자꾸 헛짓고. 대통령 뭐 하러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통령 하면 불편하잖아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뭐 자기 마음대로 어디 여행을 가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이게 뭐 자유롭지 못한데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소문에 막 떠올리고 그렇죠. 사람들이.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소재판소와 주재판소의 판사들은 주의 정치학교에서 받은 학위를 지니고 있다. 사회, 교육, 산업의 문제를 다루는 사법재판소의 판사들은 지역 학교의 학위를 소지한다. 연방 최고 재판소의 판사들은 이 모든 정치학교로부터 받은 학위를 가져야 한다. 이 철학학교, 이 학교들은 철학의 전당과 연결되어 있고 공공 기능으로서 얼마큼 종교와 관련된다. 계속 읽어주세요. 3. 과학기관. 이 기술학교들은 교육 체계보다 오히려 산업과 조정되며 15부문 밑에서 관리된다. 4. 전문직 훈련학교. 이 특별기관들은 12가지의 다양한 학문 직종을 위하여 기술 훈련을 마련해 준다. 5. 육군학교와 해군학교. 국가본부 가까이.
그리고 해안에 있는 25개의 군사 중심에는 18세부터 30세까지 자원하는 시민의 군사훈련에 전념하는 기관들이 유지된다. 25세가 되기 전에 이 학교들에 입학하려면 부모의 승인이 요구된다. 질문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행성은 지구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체적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좀 다르겠지만, 사람의 생김새도 비슷할 것 같고, 거기도 비가 오고, 환경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혀 다른 독립된 어떤 생명체가 사는 공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지. 이제 물론 하늘의 존재들이 내려와서 뭐 초월적인 존재들이 내려와서 좀 가르침이 있었겠지만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대륙 국가가 이 오스트레일리아만큼 예. 크기인데 오스트레일리아는 베이컨 비슷하잖아요. 껍질만 해안가만 살짝 사람들이 살고 아, 이 내륙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 더워서 그런가요? 아마 기후 때문에. 물이 없어서 아,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았겠죠. 아직. 음. 근데 여기는 대륙 국가가 속속들이 아마 사람들이 다 정착한 것 같아요. 인구도 더 많고. 질문 있습니까? 지금 송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너무 이 지구와 비슷한 것 같아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이 유란시아의 그 생명체 말고 그 외부에 있는 우주들에 있는 생명들이 똑같이 DNA라고 하는 그런 유전 물질을 사용을 할까요? 유전 물질이 있는데 그 유전인자 수가 그 2의 몇 승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음. 뭐 열둘 뭐 그다음에 100 유전인자 수가 우리는 48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2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아니, 유전 인자 수가 궁금한 게 아니고 네, 그 유전 물질을 구성하는 언어로 치면 알파벳에 해당하는 게 딱 네 개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외계 우주에서 다른 아데닌, 우주에서 구아닌, 시토신 이런 거 그죠?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네네. 예, 딱 예, 네 개 가지고 이게 조합을 이루는 건데 예. 거기에도 똑같은 그 음.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지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우리 가봐야 알겠는데요. 글쎄 가봐야 알겠죠. 아,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웃 행성이라니까 같은 사타니아 체계 내에 있는 행성이겠죠? 이거 비슷할 예,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이웃 행성이라니까 저희하고 가장 같은 체계 가까운 데일 거 안에 아니에요. 예, 체계 안에. 가까운 데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여기는 또 루시퍼 발란에 또 가담했던 행성이고 저희하고 네, 똑같이.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형편이 비슷하니까 예. 비교해 보라고 아마 이 논문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아담과 이브의 미션이 여기서도 실패한 음, 행성이고 네, 저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건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네, 이 유라시아에 나오기는 원골, 투골, 쓰리골도 있고 비호흡 존재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형태로 저는 느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뭐 거의 생김새도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콧구멍도 두 개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음, 어, 비호흡자 경우에는 어, 코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그 생긴지 모양이 좀 이상한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지 몰라요. 거죠.
환경이 여기는 뭐, 예, 바뀌어 살아. 여기는 그 저희 지구하고 똑같이 그 승배형 씨 얘기했듯이 그 지구는 이제 중간 호흡에다가 그리고 대기도 이제 뭐 그 한 중간 정도잖아요. 우리 네. 지구가 전부 다 그런 그 대기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사람 스택스 같은 데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머리 형태가 뭐 투골, 원골 뭐 한 그런 그 골조 머리 형태가 뭐 단일 형태로 된 것도 있고 거기가 상당히 표현이 이 스타워즈나 이런 거 보면 야, 외계인들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즘 영화들 그 SF 영화들이나 그런 것들 보면 근데 여기는 뭐 일단은 그 생활 구조 자체가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음. 야, 이 행성 가도 크게 뭐 이질감을 안 느끼겠다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 오케이. 이러시아대로 하자면은 스타워즈는 안 맞는 거잖아요. 네, 스타워즈는 여기는 뭐 여기 보면 뭐 중간호흡, 고호흡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대기도 또 굉장히 대기가 짙은 곳도 있고 옅은 곳도 있고 우리가 저희는 중간호흡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대기 밀도가 짙은 데라든가 아니면 밀도가 너무 얕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데서는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음. 참. 근데 스타워즈에는 보면은 뭐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이 우주 이런 장비 같은 거 착용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좀 그거는 영화일 뿐이지 실제하고는 음. 좀 안 맞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까이 있는 두 행성이 서로 영향을 못 미치도록 예.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가까이 있으면 한 곳에서 문명이 발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른 행성에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음. 이렇게 예, 되면 곤란하니까 불간섭 원칙을 아마 만들어 놨을 거예요. 각자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려면 충분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앞으로 뭐 맥광년 사이에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사람 사는 데를 찾아내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니,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 빛이 교수님은 그러면 저 UFO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UFO. 뭐 예, 외계인들이. 증거가 예, 증거가 아직 없는데 예, 과학적으로 이 과학이라는 거는 그 프린시플이 있잖아요. 예, 어떤 과학적인 진술을 하려면 그게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되풀이해서 실험을 할 수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한 번만 여기서만 그렇고 딴 데서는 안 그렇다 그러면 그거 다시 어떤 그 진실이나 또는 진실이나 과학적인 사실을 다시 되풀이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 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과학적인 자료가 나올 때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학생 방문자가 있잖아요. 학생 예, 방문자, 예, 그렇죠. 예. 네, UFO 타고 오겠죠. 예, 그 말씀이 뭐, 네, 그래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아니, 학생 여기 방문자들이, 올라가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예,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과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예, 그것이 이제 잠깐 뭐 저 에너지 변환 물리 통제자라든가 뭐 이런 그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은 잠깐 이렇게 그냥 인간의 그 눈에 관측이 되는 뭐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네. 학생 방문자들이 그래요. 그게 예, 왔는데. 3초마다 도착한다 그랬어요, 지구에 하나씩. 굉장히 많이 오던데요. 자주 많이 자주. 온다고. 예. 예. 그 그러니까 미국의 그냥 어느 기관에서 인정한 거 아니에요? UFO 존재에 대해서? 저도 UFO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예. 뭔지 모르는 물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물체들이 자꾸 오고 있죠. 온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믿는데 그게 외계에서 오려면 예를 들어서 제 1광년 안에 있는 일광년 거리에 있는 다른 행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빛이 1년 동안 가는 예. 거리니까 무슨 이 컨버션 엔진 뭐 터빈 엔진 뭐 이런 식으로 물질을 태워서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오는 비행 접시나 비행기라든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아, 예. 어 그리고 그런 비행 물체 예를 들면 비행 접시라는 용어를 그냥 쓰지요. 비행 접시가 오려면 사람이 1년 동안에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니까 그 속도는 못 따라갈 테고 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 살 수가 없잖아요. 일생 동안 살아도 그게 몇백 년이 안 되니까 그런 그렇죠. 사람을 비행 접시 안에서 먹을 거, 또 운동할 것도 줘야 되고, 예. 예. 또 호흡하기 위해서 중간 호흡자라 그러면 또 예. 공기를 또 마셔야 되니까 그런 거는 마련해야지 되고, 식물도 심어 먹어야 되고, 예. 예. 그게 불가능하다고. 예. 예. 아마 천사들이 아, 데려다 예. 줘야 될 거라고. 개인이 자기가 자동차 같은 스페이스십을 이용해서 오려면 시간이 장구한 그거는 세월이 그렇죠. 걸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불가능. 그리고 그 안에 신진대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처리해? 콩 싸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 먹을 기고 거는 바깥으로. 1년 동안 먹을 거 10년이 걸린다고 치면은 그렇죠. 빛의 속도에 10분의 1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겠네요. 그 진짜. 10년 동안에 다른 별까지 가는데 그는 자원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고 천사들이 아마 데려다 줘야 될 거예요. 그럴 걸까? 천사 그렇죠.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어, 물질적인 기구로는 안 된단 말이죠. 물질이면은 저항이 생겨서 그렇죠. 타버릴 것 같아. 천사가 가져갈 수가 없고 아, 천사 몸에 집어넣는 거는 또. 아마 이 데이터 USB나 이런 컴퓨터 칩 속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로 가져가는 거지. 실제 물질을 가져가면은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면은 저항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럼 그 UFO가 뭘까요? 난 혹시 UFO를 타고 오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네. 천사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아담과 이브가 올 때도 와서 그 한 일주일 정도 조립하지 않았나요? 그냥 그렇죠. 다시 예, 예. 그 어떤 현대 과학적으로는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만 해도 이게 지금 일광년이 아니고 일일 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거리기 때문에 그 현대과학으로서는 사실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속도가 가면 그 저항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아인슈타인 그거 보면 무게가 무한대로 커지잖아요. 저항 때문에.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빛의 속도로. 아, 비행 접시 안에서 뭐 한 100세대 또는 1000세대 인간이 진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먹을 거 마련하고 물도 마련하고 공기도 마련해줘야 되고 그게 작은 비행 접시 안에서 가능하지가 않다고. 비행 접시 자체가 아마 천사 몸일지도 모른다고. 천사 수송기. 글쎄. 그러면 그냥 데이터만 가져가면 되니까. 아, 그런 건가. 예. 음, 그렇지 않고 실제 물질 몸을 지닌 비행체가 왔다 갔다 한다. 그건 말이 아닌데. 시간이 너무 그래 말이야. 들고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아담이 떠날 때 예루살렘에서 천사 몸속에 싹 들어갔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물질 몸이 아니었다는 얘기라고. 물질 그렇죠? 몸에서 딱 데이터를 어, USB 같은 데 넣어가지고 천사 몸에 싹 날아갔다가 그 데이터가 천사 몸에 기록이 돼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구에 온 다음에 rematerialize 다시 물질화하는데 시간이 뭐 열흘 걸렸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행 접시가 뭐 왔다 갔다 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가 가능하지가 않다고. 비행 접시를 타고 외계인이 왔다는 얘기는 먼 곳에서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구에서 자생하는 외계인이 아, 아니고 먼 곳에서 왔다는 얘기죠. 먼 그렇죠. 곳에서 어떻게 옵니까? 먹을 거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물은 어떻게 하고 아, 호흡할 공기는 어떻게 하고 공기를 어떻게 알아줍니까? 이런 물질 몸으로 안 오는 거겠죠. 글쎄 어떤 그러니까 방문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실제 비행 물체가 아닌 그렇죠. 거예요. 오면서 타버리겠죠. 에노카 엘리야가 시간이 산으로 장시간 올라갈 걸려서 때 불수레를 타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몸이 타버렸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불수레라고 생각했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예수님 편으로 넘어갈까요? 아니, 시간이 있는데. 아 그런가? 예. 이게 내가 착각했네요. 좀 더 해야 되겠다. 예, 도문단 읽을까요? 네, 네. 읽어주세요. 9. 보통 투표 계획. 모든 공직 후보자는 주 지역 또는 연방의 정치학교 졸업생들에게 제한되어 있어도 이 나라의 진취적 지도자들은 보통 투표 계획에서 심각한 약점을 발견했으며 약 50년 전에 수정된 투표 계획을 위한 헌법 조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한 표를 가진다. 이 나이가 되고 나서 모든 시민은 두 투표 집단에서 회원 자격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활동, 산업, 전문직, 농업 또는 무역 활동에 따라서 그들은 첫째 집단에 참가하게 된다. 정치, 철학, 사회적 경향에 따라서 둘째 집단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모든 노동자는 선거권을 가진 어떤 경제 집단에 속하며 이 조합들은 비경제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권력이 분산된 국가 정부와 아주 비슷하게 통제된다. 이 집단에 등록한 것은 12년 동안 바꿀 수 없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경제활동 이거 구분한 것도 이 지구상에 있는 거고 대체로 비슷하네요. 이 산업이란 거는 그 주로 제조업을 얘기하고 전문직은 무슨 연구하는 사람들
간호사,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농업을 하든지 무역 활동을 하든지 돈벌이가 이것밖에 없죠. 이 투표를 두 가지 투표가 있다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될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정치적인 직책에만 음,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죠. 음. 경제 활동에 따라서 투표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아, 각, 각 산업에서 노사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와 자본가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끼리 해결하고 놔두고 특별한 경우에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 같은 거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파업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는. 한국은 모르겠는데. 국가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데모하고 프로테스트하고 그러면은 나라가 유지가 안 되니까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이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들이 관제, 비행기 관제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데모했다가 전부 목에 잘렸죠. 법적 불법이라고. 이게 예, 쫓겨나는 거죠, 그냥. 그냥 쫓겨났어요. 아, 언제 어느 날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른다 아, 공고하고 또 잘랐다. 잘랐어요. 나중에 울고 불고 그러면 직업을 잃어버렸으니 다른 직업을 찾았겠죠. 한국 예를 들면 DMZ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파업을 했다. 그럼 큰일 나죠. 그런 말이 안 되니까 다 목을 공무원은 잘라 음. 공무원은 파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2. 주지사 혹은 지역 집행자의 지명을 받고 나서 지역 최고회의의 명령에 따라서 사회에 크게 봉사했거나 또는 정부에 근무하면서 비상한 지혜를 보인 개인들은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그들에게 수여된 추가 투표권을 받아도 좋으며 그 초월 투표권은 9을 넘지 못한다. 어느 복수 투표권을 가진 자도 그 최대 투표는 10이다. 과학자, 발명가, 선생, 철학자, 영적 지도자는 또한 늘어난 정치 권력을 받으므로 이렇게 인정받고 영예를 얻는다. 특별 학부가 학위를 주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주와 지역의 최고회의가 이 높아진 시민 특권을 수여하는데 수령자는 다른 학위와 함께 몸소 이룩한 업적의 목록에 시민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상징을 보태는 것에 긍지를 느낀다. 3.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라고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모든 정부 공무원은 그러한 근무 기간에 투표권을 잃는다. 이것은 65세에 연금을 받고 은퇴하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이게 우리한테 보고 배우라는 거죠. 이게 예. 음,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 이거를 그 용어가 있는데 borders count라고 그래요. BORDA. 이게 민주주의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한 표. 예, 예. 보다는 어떤 그룹은 몇 표, 다음 그룹은 몇 표, 마지막 예, 그룹은 한 표, 뭐 이런 예.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웨이트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 앞에서는 동등한 자격을 가질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네. 수고를 많이 한 사람,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한 표를 더 주자, 뭐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라는 얘기죠. 네. 질문 있습니까? 공무원은 투표권을 잃군요. 강제 노동 하라고 판결받은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죄인이겠지. 범죄자. 그래요? 범죄자? 아, 그리고 범죄자 죽이기는 아깝고 죽이는 건 너무하고 좀 가서 좀 고생하고 국민을 위해서 수고해라. 손해를 많이 끼쳤으니까 죄 지은 사람들한테 강제 노동 시키는 거예요.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기간에 세금 투표권을 받아 잃는다. 먹고 사는 사람은 투표권을 잃는다. 왜냐면 그런 세금을 받아 먹으면서 자꾸 또 자기 권리를 누리려고 그러면은 권력을 남용하게 훨씬 되니까 아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네요. 나라 돈을 받아 먹는 한은 투표권이 없다. 이게 더 어드밴스 된 것 같아요. 지금 민주주의보다. I think so. Yeah. 나중에 어디인가 나오는데 사회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 계약을 갖다가 어긴 거거든. 그러면은 한 나라에 정상인 사람이 한 명, 죄 지은 사람이 한 명, 1대1, 50대 50으로 있다 그러면 벌을 받는 죄 지은 사람의 벌을 어떻게 할 건가? 몇 년을 감옥에 살게 하는가? 그거를 죄 지은 사람하고 보통 시민하고 둘이 협상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예. 협상하는 권한을 박탈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한테는. 죄 안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얼만큼 고생해야 되는가 감옥에서 그거는 보통 시민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보통 시민하고 죄인하고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질문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죄수들이 투표권이 있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아마 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모르겠어요. 미국에 투표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읽으면 어. 투표권을 뺏어야 되겠네요. 뺏어야지.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 후보자들이 죄인 용서해준다 막 아양 떨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실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그러죠. 그러겠지. 실력 없는 후보자들이.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한 표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나쁜 점이군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투표권을 박탈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65세 연금을 받고 은퇴한 나이 든 사람은 투표권을 도로받아요? 연금을 연금을 받는 일단- 사람은 자기가 돈 낸 거에서 연금을 일부를 받는 받는 거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건 아니라고. 자기 저금해서 찾아먹는 것 같으니까. 자기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거란 말이죠. 수고한 대가가 아니고 벌어놓은 거에서 일부를 강제로 떼간 거예요. 사회보장연금. 너희들이 돈 관리를 잘 못하니까 나라가 대신 해주겠다. 그래서 이만큼 10% 떼어낸다. 네가 나중에 늙었을 때 기운이 없을 때 그 돈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임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거니까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은 순수한 경우에 그렇고 각 사람마다 그동안 저금해놓은 게 얼마냐, 거기에 이자가 얼마 붙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연금을 쌓아놨다가 나중에 은퇴하면은 그 중에서 줘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얼만큼 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공식을 만들죠. 공식을 만들어서 매년에 얼만큼 준다. 근데 그 매년 받는 그 연금은 그동안 얼만큼 돈을 적립했는가의 영향을 받는데 재수 없는 사람은 일생 동안 돈을 물었다가 덜컥 빨리 죽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고 좀 이것 좀 고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너무 오래 그 살 돈이 떨어지죠. 예, 정부에. 예. 이주영 선생님 네, 이 질문한 거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 그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투표권이 있는데 죄수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는 투표권 자체가 없네요. 아, 예, 박근혜하고 최순실을 뭐 투표하겠다고 하니까 투표권이 없네요. 그 아예 음, 그러니까 예, 죄수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한국은 예. 예, 잘하는 거죠, 그건 한국. 감옥에 있는 동안에만 없어요? 아니요.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투표권이 있는데 이게 예. 일단은 판결이 딱 떨어져서 그 죄인으로서 유죄 판결이 받으면 그때부터는 없어요. 그 아, 해제될 때까지. 예. 그러니까 감옥에는 임시 감금해 둘 수 있잖아요. 예. 조사하느라고. 예, 그때는 괜찮은데, 그렇죠. 일단 그때까지는 예, 언도를 받으면 죄가 있다 하고 아,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투표권이 없다. 예,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구치소까지는 저기랑 가는 것 같아요. 투표권이 있는데 예, 감옥으로 이송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투표권이 명확히 없다고 나오네요. 요즘 그 감옥에서 나오면요. 아니, 나오면 물론 뭐 나는 63 데모 때 저기 서대문에 가서 한 달을 살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 판결이 나기 구치소를 떠나서 서대문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형무소에 가 있어도 판결은 아직 예, 안 났다고.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었겠지. 선거를 음, 했다면. 예. 근데 일단 언도를 받기 전까지는 이너센트하다고 취급을 해줘요. 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적당한 형량을 살고 나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나온다면은 또 보통 시민이 보통 되는 시민이 거죠.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자연인이니까요. 예. 똑같이 그게 되겠죠.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4. 5년마다 낸 연평균 세금을 반영하는 투표권에는 5등급이 있다. 세금을 많이 낸 자는 5표까지 추가 투표권이 허락된다. 이 투표권의 수요는 모든 다른 인정과 상관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지 10표가 넘게 던질 수 없다. 5. 이 선거권 계획이 채택되었을 때 경제 체제, 곧 기능적 체제를 지지하고 지역 투표 방법을 포기하였다. 기능적 체계를 지지하고 지역 투표 방법을 포기하였다. 모든 시민은 이제 거처에 상관없이 산업, 사회 또는 전문직 집단의 회원으로서 투표한다. 그래서 유권자는 정부의 신뢰와 책임을 맡는 자리에 가장 자격 있는 회원들만 뽑는 단결되고 뭉쳐진 총명한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 기능 투표권, 곧 집단 투표권 계획에 한 가지 예외가 있다.
6년마다 연방의 최고 집행자는 전국 투표로 선출되며 어느 시민도 한 표밖에 던지지 못한다. 예, 그 경우에만 민주주의를 써먹네요. 대통령을 이게 최고 집행자라는 게 대통령을 아, 얘기해요. 대통령을 전국 투표를 하는데 모두가 전부 한 표밖에 못 던진다. 그 외에 다른 문제는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냈는가 또는 무슨 훌륭한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증가된 투표를 얻을 수 있다. 투표권 10표까지도 10표까지. 가지고 있네요. 예, 나는 겨우 2표 정도인 줄 알았는데 5표, 10표 있네요. 10표까지 있는. 예, 그러니까 인류의 지대한 공로를 음, 기여했다. 어, 공로가 있다. 그러면은 표를 여러 개 더 주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최고 집행자의 선거를 제외하고 이처럼 투표권은 시민의 경제적, 직업적, 지적, 사회적 분류에 따라서 행사된다. 이상적인 국가는 유기체이며 자유롭고 지적인 모든 시민 집단은 그보다 큰 유기체인 정부 안에서 하나의 중대하고 작용하는 기관을 대표한다. 정치학교들은 결함이 있거나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어떤 개인한테서도 투표권을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주 재판소에서 시작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한 나라의 50%가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으면서 투표권을 가질 때 그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헤아린다. 그들은 평범이 지배하면 어떤 나라도 멸망한다는 것을 믿는다. 투표는 의무이며 투표를 하지 않는 자에게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이 사람들 네, 되게 똑똑해요. 네. 평범이 지배하면 어떤 나라도 망한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투표할 때 기권도 있잖아요. 근데 네. 얘네들은 기권을 용서를 안 하네요. 무거운 벌금을 내리는 거. 그 게으른 거나 무관심한 거잖아요. 아니죠. 중도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죠.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중간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음, 아무튼 참 대단하네. 얘네들. 근데 우주에서요. 제가 유라시아에서 지금 우리가 570번인가 태어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언뜻 그걸 본 것 같은데 우주에서 투표할 때도 이렇게 그 조금 차등이 있는 걸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혹시? 투표가 원칙적으로 투표가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상위 체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디스커스하고 아마 거의 만장일치로 예. 결정을 내릴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마음에 안 들면은 보른다대기 가끔 내려와서 고쳐놓고 가고. 질문 또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편으로 넘어갈게요. 이 범죄 다루기는 다음 주에 하고. 음,
121편의 8장의 10절이요. 1장의 10절.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요한의 복음, 요한에 따른 복음은 다른 기록에 담겨 있지 않은 유대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가 하신 일을 많이 적는다. 이것이 이른바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 따른 복음이며 비록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어도 그 생각을 불어넣었다. 처음 기록된 뒤에 바로 요한이 쓴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려고 여러 번 편집을 거쳤다. 이 기록이 만들어졌을 때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을 가지고 있었고 허다한 것이 빠져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서기 101년에 그는 케자리아에서 온 그리스계 유대인 동료 나단에게 글을 쓰기 시작하라고 격려했다. 요한은 기억을 더듬고 이미 존재하는 세 가지 기록을 참조함으로 자신의 자료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적은 저서가 하나도 없었다. 요한 일서라고 알려진 편지는 그의 지도하에서 나단이 쓴 작품을 소개로 하는 편지로서 요한 자신이 썼다. 이 저서들은 모두 그들이 본대로 기억한 대로 또는 들은 대로 그리고 바울이 기독교 신학을 나중에 옹호함으로 이 아득히 먼 사건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념이 영향을 받은 대로 예수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렸다. 어설프기는 해도 이 기록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유라시아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도 해요. 나머지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시납틱이라는 게 같은 C는 SYN은 같은이라는 소리고 업틱은 본다는 소리예요. 같은 눈으로 본다.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공관복음은 대체로 내용이 비슷하고 요한복음은 여기 적혀 있다시피 나머지 3복음을 앞에 놓고 책상 앞에 놓고 이거 훑어보면서 이거 잘 썼네. 그런 거는 놔두고 중요한 거를 이걸 빼먹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요. 그 example를 예를 들어보면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그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네, 빠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거 빠졌네. 그리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손을 좀 보고 길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Last Supper를 끝내고 가르침을 주고 Last Supper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누가 적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뭐를 가르쳤나? 예를 들면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마지막 서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르침을 줄 때 그 포도나무하고 파머 얘기가 나온다. 그런 게 다른 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자세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앉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주의를 더 주죠.
예. 교수님,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도 제자잖아요. 예, 그래요. 그럼 예수님보다 뭐 한 10살 정도 어리다고 보면 될까요? 여기 지금 101년이니까 거의 뭐 한 90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엄청 오래 살았고 이때 누구한테 기억을 더듬어서 어떤 기억을 더듬어서 뭘 쓰라고 했다는 거 기억력도 엄청난 것 같고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래 살았네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100살까지 살면 좀 태어난 게 아마 서기 1년쯤 될 거예요. 아, 100살이 어, 이 다른 사도들보다 제일 나이가 어렸고, 내 생각에 거의 뭐 한 7, 8살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10살까지는 안 돼도 다른 사도들하고. 그래? 예. 그리고 마가는 그보다 또 더 나이가 어려서 예, 사도들 소년이었어. 축에 못 끼었어요. 사도들로 임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뭐 밥 먹고 어쩌고 그러는 데는 웃겼던. 자 따라다니고 예, 따라다니고 그 행사에 여러 번 끼었는데 요한은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야 꼬마 저리 가 이렇게 할까 봐 예, 어디 사도들이 어디를 가면은 예. 그냥 몰래 따라다녔어. 몰래 따라다니다가 이만큼 왔으면 나보러 돌아가라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지 않을 거다 하고 자신이 생기면은 그때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요한이? 예. 요한이? 야, 꼬마 저리 가라. 넌 안 끼워준다라고 그럴까 봐 아, 졸졸 따라다니질 않고 충분히 거리를 둔 다음에 이쯤 됐으면 나보러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 안 하겠지 하고 나타나요. 요한이 아니고, 요한이에요 그게. 예? 아니 마가지요. 마가가 그랬다. 요한은 사도 중에, 예.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마가가 그렇죠? 그런 너무 어려서 사도들 축에 못 꼈지만 학교도 안 행사에는 가고 쫓아다녔는 모양이지. 음,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이 차이는 사복음 중에서 차이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한 번도 구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아니요. 누가가, 누가, 예, 예. 누가는 의사고 예, 예수님을 한 번 본 적도 예, 없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전도가 돼가지고. 예. 예. 그랬는데, 받아들였으니 상당히 영적인 그래요. 사람이었던 예. 것 같아요. 예.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없는 스토리가 탕자의 비유. 그거를 누가가 적었어요. 아, 강자의 비유? prodigal son. 흥청망청. 질문 있습니까? 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Yes. 근데 다른 사도들이 그걸 다 기억을 못하고 예, 못했는데 누가가, 누가가 그걸 적었다. 아마 요한도 거기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었는데 남이 잘 해놨으니까 딴 사람의 한 딴 거를, 사람이 한 걸 그냥 놔두고 빠진 것만 주로 설명했다고 그래요. 이 책에 따르면. 예, 그다음에 인정하는 말씀 읽어주세요. 인정하는 말씀, 나사렛 예수 가르침을 다시 적고 그 행적을 다시 이야기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나는 모든 근원의 기록과 행성에 있는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였다.
나의 주요한 동기는 지금 살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을 깨우칠 뿐 아니라 앞날의 모든 세대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은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내가 사용하도록 제공된 광대한 정보의 저장으로부터 나는 이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적당한 것을 골랐다. 가능한 한 나는 순전히 인간의 근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했다. 오로지 어, 오로지 그러한 근원이 부족했을 때 초인간 기록에 의존했다. 예수 일생과 가르침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한 인간의 지성이 쓸만하게 표현했을 때 변함없이 인간이 생각하는 형태로 보이는 것을 우대하였다. 주 일생과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와 참 중요성에 관하여 우리의 개념에 더 잘 맞도록 언어 표현을 조정하려고 애썼지만 가능한 한 내 얘기 전체에서 실제의 인간적 개념과 생각 방식을 고수하였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겨난 개념들, 이 모든 다른 인간이 이해하기에 더 쓸만하고 유익함이 입증될 것을 나는 잘 안다. 인간의 기록에서나 인간의 표현에서 필요한 개념을 찾을 수 없을 때 다음으로 바로 내가 속한 계급의 지구 생물, 즉 인도자들의 기억 자료에 의존하였다. 그 2차 근원의 정보가 부적당한 것이 드러났을 때 서슴지 않고 나는 행성 바깥에서 가져온 정보에 의존했다. 사도 안드레의 기록에 담긴 기억은 별도로 하고 예수의 시절부터 이 계시, 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 진술하는 이 글을 쓸 때까지 땅에서 산 2,000명이 넘는 인간으로부터 끌어모은 예수의 가르침에 관한 보석 같은 생각과 우수한 개념을 담고 있는 메모, 내가 수집해온 여러 메모로부터 나는 예수 일생과 가르침에 관하여 이 이야기를 준비했다. 인간의 기록과 인간의 개념이 적당한 생각 형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야 허락받은 계시를 이용했다. 계시위원회는 순전히 인간의 근원으로부터 필요한 개념의 표현을 찾으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증언할 수 있을 때까지 인간 바깥 근원의 정보나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하였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2,000명이 넘는 인간으로부터 끌어모았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게 군중들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2,000명 속에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뭐 안드레나 여러 사람들이 적은 기록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면 무슨 시리아에 있는 그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저장하고 있었다고 뭐 그러는데 그런 기록들이 나중에 다 불이 타서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중도자들은 옆에서 그걸 다 구경하고 있으니까 예. 정보는 다 갖고 카피를 있는 해서 거죠. 갖고 있다고. 실제 파피루스는 다 불타져가지고 예, 없어졌는데 내용은 자기네들이 다 보관하고 갖고 있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USB 같은 데 넣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필요하면은 썼다. 그 얘기예요. 예, 2,000명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또 중도자들 말고 천사들이 또 가지고 있는 기록도 있고 예, 그런데 별수인대로 그런 거는 안 쓰려고 사람들한테서 얻은 자료 그거를 우대하고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아, 자료 또 천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이런 것도 이용했다. 할 수 없이. 이거 기독교 신자들 읽으면 되게 좋아할 텐데. 내용이 많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신학자들이 뭐 쓴 것들이 많아요. 네. 어? 어디요? 라이브러리에 가면 신학자들이 뭐
그 사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마가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마태는 마가복음을 옆에 놓고 앉아서 보고백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니? 또 문장이 그냥 문장이 똑같은 게 아니고 문장이 예를 들어서 단어 20개로 돼 있는데 그 20개 단어가 같아요. 똑같으면은 베낀 거고. 그거 베낀 거다. 그거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확률을 같은 낱말 또는 같은 그 구절 같은 거가 한 7, 8개 계속되면은 그건 보고 베낀 거다.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자기가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쓴 거. 썼는데 우연히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거라고 똑같더라. 그거는 확률이 아주 적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구냐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패트릭 뭐라고 부카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걔는 근데 이 사람이 그 바트라라는 교수 책 2권을 막 보고 베꼈어요. 그리고 자기가 출판한 책을 내놓으니까 소송을 걸었다고. 그래서 그때 그 법정에 가서 내가 확률을 내가 계산을 해 줬는데 이거는 7개 연속으로 단어를 베끼면 이거는 보고 베낀 거다.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다. 수학적으로 딱 증명을 해놓으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대질 신문을 달라스에서 법정에서 시킨 거예요. 대질 신문에서 확률을 다 계산해 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돈 주고 그냥 해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응, 이 뷰캐넌이 응. 보통 교수들이 돈이 없잖아요. 아, 이렇게 돈 주고 소송을 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못했는데 참 운이 나쁘게 이 교수는 돈이 있는 교수였어요. 있는 교수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를 보고 베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어느 소스에서 무엇을 얼만큼 베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 분량이 불어나요. 그렇죠. 100배로 불어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걸 보고 여러 가지 표현을 그대로 적었다. 네. 도토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어, 법이 없었잖아요.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네. 피지컬리 그 내용은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을 담은 파피루스 이런 거는 다 살아서 없어졌다, 불탔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물질적인 증거는 다 없어졌다. 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대동료 중도자 11명과 함께 일하면서 기록을 책임진 멜기세덱의 감독하에서 효과적으로 배열하려는 내 생각대로, 즉 즉시 표현한 선택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엮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용한 대다수의 관념과 효과적인 어떤 표현조차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직 살아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중간에 존재한 여러 세대에 걸쳐 땅에서 살았던 여러 민족의 사람들 머릿속에서 기원을 가졌다. 여러 면에서 나는 독창적인 이야기뿐이라기보다 수집하고 편집하는 자로서 일했다.
나로 하여금 예수 일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게 만드는 생각과 개념, 그리고 가장 뛰어나게 유익하고 널리 사람을 숭고하게 만드는 표현 써서 견줄 데 없는 주 가르침을 다시 진술하게 만드는 들 수 있다면 인간다운 생각과 개념을 나는 서슴지 않고 이용했다. 유라시아의 연합 중도자들을 대신하여 땅에서 사신 예수 일생을 다시 진술하는 자세한 글에서 다음에 이용된 모든 근원의 기록과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비친 것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한다. 이 안드레에게 부속된 중도자였죠. 예, 책임자가. 네, 진짜. 음. 글을 쓴 분이. 아마 중도자 3명이서. 그랬어요. 예. 자료 뽑고 자료 모으고 처리하는 거는 나머지 11명이 같이 함께 일하고 일하면서. 함께 네. 일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주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있고 자기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네. 특히 2차 중도자는 아담 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역사를 훤히 지켜보고 질문 있습니까? 여기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시광선이 0.3에서 0.7 페타헤르츠인데 헤르츠는 주파수를 얘기해요. 킬로헤르츠 하면 1000헤르츠를 얘기하고 메가는 100만, 그다음에 메가헤르츠 다음에 뭔가 기가헤르츠 10억, 그다음에 테라헤르츠 거기에 또 공 3개 더하고 그다음에가 페타헤르츠인데 거기다 또 공 3개 더한 거라고. 그래서 0.3에서 0.7 페타헤르츠면은 오난 파초 빨주 알조노초 반환부. 빨주노초. 네,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빨간 거 밑에를 인프라레드라고 그래요.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피부는 그거를 느껴요. 네. 적외선을.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를 군대에서 만들었는데 밤중에 어두운데 뭐 적이 지나간다, 사슴이 지나간다 그러면 거기 다 보인다고. 적외선 카메라, 네. 망원경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이 중도자들은 이 가시광선 바로 바깥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울트라바이올렛보다 울트라바이올렛이면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노출이 돼요. 근데 아직 자외선 카메라는 없어요. 자외선 망원경은 없어요. 그래요? 근데 뭐 언젠가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망원경을 만들겠죠. 그러면 아마 중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 망원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중도자들이 물질 상태가 혼과 같은 그런 물질이죠. 혼까지 안 가요. 혼은 훨씬 아, 어드밴스된 케이스고
그러면은 중도자들이 보이진 않지만 예, 어떤 촉감적으로 만질 수 있다든지 느낄 수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써먹어요. 눈에 아, 보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 베드로가 로마를 롬 뭐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예루살렘에서 그랬겠지. 예루살렘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베드로가 죽으면 예수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그러니까 중도자들이 가서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 간섭을 해요. 물질적인 어, 간섭을 할 수 있어요. 저 감옥 문을 열었단 감옥 말이죠. 문을 열은 거는 천사라고 적혀 있지만 천사가 아니고 천사는 물건을 만지면 그냥 손이 쓱 통과해 버린다고. 아, 그렇게 못하고 2차 중도자들이 가서 꺼내왔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음. 그래서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 아담이나 이런 사람들은 햇볕으로도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요. 일부는. 예. 근데 중도자들은 어떤 그 에너지의 보충을 뭐 음식을 먹는 건 아닐 것 같고 에너지의 보충을 뭐 특별하게 하나요? 지금 직접 흡수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 소스에 가서 그래요. 예, 흡수하고 우리가 배터리 차지 하듯이. 예, 먹지 않고 아, 에너지를 흡수하는 영향을 그 아담한테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3차원적인 우리의 몸 구조는 아니지만 그 예, 사람들은 3차원과 4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질 몸인데 네. 물질 몸인데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래요. 물질 몸이라면 물질이 지금 어떤 상물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 상물질이 그 혼의 상태는 지금 상물질이고요. 이, 이 예. 중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어떤 물질 구조인 모양이죠, 그러면. 중도자들이 상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물질인데 예. 그 보라 바깥 브라바, 어, 알죠. 적외선 적외선 근방에서 잡혀 있는데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 음, 예, 자외선. 예. 이 가시광선 바로 바깥에 안 보이는데 때때로 원할 보이죠. 경우에는 자기 몸을 보일 수 있어요. 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 모르지. 근데 뭐 따라다니는 다른 천사들이 뭘 도와주든지 어떤 네, 무슨 내 짐작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가루를 싹 뿌리면은 바로 인도자가 보이고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뭐 그런. 그 그래서 중도자가 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건 상물질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 중도자들의 그걸 물질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상물질까지 안 어디 가고요. 책에 써 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책에 어디 잊어버려. 써 있어요. 계속 예. 다음은 나오겠죠. 작물질하고는 아마 다를 거예요. 아, 아, 그 중도자 편에 쓰여 있나요, 그게? 들어가 그거 보세요. 찾아봐야 돼요. 예. 네. 아,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그 어떤 그 3차원 세상으로 간섭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상물질하고는 좀 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지금 물질하고 뭐 베드로를 구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3차원적인 어떤 촉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그 뭐를 컨트롤하면 눈에 보였다가 아, 또 어떻게 하면은 컨트롤을 어떻게 하면은 안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반도체를 만들 때 그 Extreme Ultraviolet EUV 리토그래피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반도체를 그걸 회로를 그려면 그 칩에다가 회로 사진을 찍어서 노출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빛을 안 받은 곳은 무슨 케미칼을 부어가지고 그거 다 씻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 오류가 생기니까 먼지 한 방울, 먼지 한 티끌 하나 없이 그냥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그 카피하는 머신을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렛 극자외선 어, 카피하는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 ASML에서 그걸 만들죠. 예. 근데 그거하고 아마 가깝지 않을까. 사람들이 울트라바이올렛이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쓰는 거는 거기까지 미처 안 가고 익스트림이라는 게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중도자를 보려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교수님, 이게 제가 보니까 자외선 카메라가 출시가 됐는데요. 아, 그래요? 그게 그러면은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어? 중도자 사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난. 그래요? 예. 중소자들이 참 자외선 힘들겠는데. 카메라가 그 자외선서부터 더 올라가면은 극자외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마레이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커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기계가 카메라가 나올지 몰라요. 예. 중도자가 좀 숨고 싶은데 카메라가 쫓아다니는구나. 근데 중요한 게 그 어떤 우리가 촉감적으로 만질 수 있는 3차원의 존재 같으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지만 얘네들이 평소에 뭐 그 상물질처럼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건 무형의 상태잖아요. 예, 뭐 에너지를 예. 공기에서 뽑아내는가 보요. 에너지를 어, 태양에서가 뭐 아니고.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고 예. 물만 마시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 많겠어요. 우리는 먹느라고. 상물질까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디에 적혀 있는데 나 나중에 공부하면 나오겠죠. 그게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찾아봐야 돼요. 좀 같이 찾아봅시다. 예. 예. 전재영 씨가 그 도사잖아요. 네.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좀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찾으면 알려주세요. 광고 네. 하세요. 질문 또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도자가 카메라에 잡힌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